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감사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가끔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감사의 감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피로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늘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게 고작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혹시라도 몸이 크게 아프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상상만으로도 내 몸보다 병원비가 먼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감사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느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벅차기도 하고요. 인생을 마라톤처럼 흔들리지 않는 호흡으로 유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외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를 먼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마음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의를 떠올립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그런 사회적인 매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는 그런 표면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같은 상황을, 같은 관계를,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위험한 것,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우리 뇌는 없는 것을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아픈 곳만 느끼게 됩니다. 서운한 일만 기억하게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있는 것을 보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없는 것이 떠올라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면 그 감정을 인지하는 즉시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젊을 때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 너무 일만 하다 세월 다 보냈네.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우울해진다면 있는 것을 즉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 덕에 지금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잘 컸어.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었어. 라고요. 또 하나의 예시로 평생 헌신했는데 아플 때는 나 혼자 병원에 가야 하네. 라는 외로운 감정이 올라온다면 내가 지금 아파서 외롭구나 하며 외로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노력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네. 친구들도 외로웠던 내 마음을 공감을 해주네. 라며 있는 것을 떠올리며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살아온 시간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건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긍정 마인드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세고 있던 것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세어보는 것, 빼앗긴 것을 세는 대신 아직 내 곁에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것,
그렇게 시선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같은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68세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직후 철수 씨는 심한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던 회사에서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임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무력한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철수 씨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철수 씨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늦게 일어난 철수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구나. 눈이 보이고 다리로 걸어 나올 수 있고 이 햇살을 느낄 수 있구나. 아주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입을 다 널었어. 평상시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철수 씨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위해 이불을 널어주는구나. 내가 덥고 잘 이불을 햇볕에 말려주는구나. 철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수고했어. 아내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당연한 건데.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나. 이 나이까지 함께 살아온 것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뒤로 철수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은퇴 후에 허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쓸쓸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두 가지씩은 고마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와 할아버지 뭐해요? 하고 묻는 짧은 통화 한 통.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옛 동료와 나눈 10분짜리 대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는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조금 덜 무겁더라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72세입니다. 2년 전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까지 영희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야 했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무너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됐을까? 예전에는 시장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잘 다녔는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구나. 아픈 데 없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구나. 수술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영희 씨는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혼자 집 앞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겨우 100m 정도였지만 그 100m가 영희 씨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혼자 걸었다. 고맙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건지 영희 씨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아니면 자기 다리에게? 그것도 아니라면 하늘에게? 그냥 막연하게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영희 씨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픈 데가 없으면 오늘은 괜찮네 하고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면 위장이 아직 튼튼하네 하고 감사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숨이 편안하면 숨 쉬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네 하고 감사했습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어요.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고마워요. 완벽하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70세입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애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아등바등 고생했는데 요즘 결혼하고 나서 애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서운하네.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왔다 쌩하니 가버리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구나.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을 주었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나 몰라라 하네. 순자 씨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싫어 자주 불평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섭섭한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별다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과일을 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제주도에 벌써 귤이 나왔대. 순자 씨는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이런 거 사와. 돈 아까운데.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귤 좋아하잖아. 제주도에서 귤이 나왔다길래 바로 주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 애가 나를 생각해서 귤을 샀구나. 잊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귤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딸아이가 돌아간 후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아이들이 뭘 안 해주는지만 생각했지 아이들이 해주는 걸 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오면 평소 같으면 아들 결혼하고 목소리 듣기 힘들다 하고 아들에게 한 번씩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더라.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순자 씨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를 좀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끝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자 씨는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먼저 고맙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나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고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모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허무함, 건강 문제, 자식과의 섭섭한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달라진 건 상황이 완벽하게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세는 대신 아직 내 곁에 있는 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 마음의 자세가 변합니다. 세상이 전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던 시야에서 그래도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그런데 잃은 것만 세다 보면 인생이 전부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을 세기 시작하면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숨쉬는 아침이 있고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바꾸면 같은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둘째, 관계가 변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던 사람도 작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실 표현하는 게 쑥스럽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아주 작은 표현이라도 해보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수고했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내 마음도 덜 외롭고 덜 서러워집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라는 자기 인정과 자기 존중감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자신에게도 참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을까? 나는 왜 돈도 제대로 못 벌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고마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며 이만큼 살아왔구나.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변화들은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덜 서럽고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맙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픈 데가 없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세 가지씩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고마워해야 하지? 하며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동안 고마운 일들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잘 버틴 점 한 가지와 감사한 점 한 가지를 노트에 짧게 적어보세요.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늘 무릎이 아팠지만 병원까지 걸어갔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자식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지만 화내지 않았다.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외로워서 친구한테 전화했다. 받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적다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버텼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마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 한 줄을 보내보세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웠어.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항상 고마워. 이런 아주 짧은 표현이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좋고 전화로 말해도 좋고 만났을 때 직접 말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마음도 조금 따뜻해집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숙제처럼 끝내야 하거나 해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조금 덜 추운 곳으로 옮기는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가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 어려운 과거를 모두 겪어내고 또 이겨냈고 현재 역시 열심히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좋은 점 찾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잘 걸어왔는지 그 발자국을 다시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후회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버텨내고 잘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절도 견뎌냈고 슬픈 날도 버텨냈고 수없이 외로운 밤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감사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감사가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아픈 데가 갑자기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관계를 조금 덜 서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나를 조금 더 존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드라마처럼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조금씩 천천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요즘 나의 감사함에 대해 적어주셔도 좋고 혹은 나만 있는 것을 공유해 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 자기 인생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고마웠던 것 한 가지는 뭘까? 그 한 가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시면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작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부터 소나무 철학과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